요즘 코인 시장 보고 있으면 참 애매하고 답답하죠. 올해 내내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지도 않고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지금 비트코인은 6만 달러라는 심리적 마지노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고 우리의 리플 역시 1달러 바로 위에서 며칠째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어요. 가격만 보면 당장이라도 던지고 싶을 만큼 지루한 흐름인 게 맞아요. 하지만 시장 한편에서는 이번이 진짜 마지막 바닥이라는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긴 약세장 주기가 가장 지치고 피곤한 법이에요. 손절하기엔 이미 늦었고 더 담긴 바닥을 모르겠다면 지금은 화면에 찍힌 가격 숫자를 보지 말고 그 밑에 견고하게 깔린 진짜 구조를 뜯어봐야 하는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구조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트코인 6만 달러가 가진 상징성이에요. 이건 단순히 차트의 선 하나 그어놓은 평범한 지지선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이 정도면 이번 상승 사이클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고 믿어주는 일종의 최후의 보루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자리를 내주는 순간 시장의 심리가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월가의 유명 리서치 기관인 22V 리서치의 존 로크 분석가는 6만 달러가 무너지면 대규모 매물이 출회되면서 4만 달러대까지 열릴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어요. 결국 지금 시장은 단순히 가격 변동을 겪는 게 아니라 그 숫자에 걸어두었던 투자자들의 신뢰를 시험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주변에서 자꾸 4만 달러 폭락설이 나오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건 당연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본질을 봐야 해요. 이번 하락세가 과거와 다르게 유독 마음 불편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아도 현물 ETF로 돈이 들어오니까 괜찮다거나 기관들이 밑에서 다 받아주고 있다는 든든한 방어 논리가 통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논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최근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 자금이 연속으로 유출되는 모습이 포착됐고 설상가상으로 개인들의 뜨거운 관심마저 암호화폐가 아닌 AI나 반도체 같은 핫한 기술주 섹터로 옮겨가 버렸거든요. 게다가 시장에서 비트코인 고래의 상징으로 통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보유 전략을 두고 파산 가능성 같은 극단적인 의구심까지 고개를 들고 있죠. 예. 상승장에서는 이런 확고한 신념이 프리미엄이 되지만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리스크로 둔갑하기 때문인데 과거 약세장 바닥에서도 항상 이런 파산설이 돌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키워드가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에요. 예전 불장에서는 항상 개미들이 먼저 커뮤니티를 달구고 불을 붙이면 기관들이 마지못해 뒤따라 들어오는 그림이 아주 전형적이었죠. 즉 개인들이 전체 분위기를 주도하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그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혔어요. 월가의 장기 자금과 스마트 머니는 여전히 굳건하게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가격을 강하게 밀어올리던 개인들의 유동성이 대거 이탈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거래량도 줄고 커뮤니티 조회수도 식으면서 시장의 체감 온도가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스마트 머니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건 시장의 펀더멘탈이 깨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지루한 하락세는 언제쯤 마침표를 찍게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7월과 8월을 기점으로 바닥론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리퀴드 캐피탈의 잭투 같은 전문가는 지금의 조정이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거대한 사이클의 마지막 하락 파동일 수 있다고 분석했죠. 고점 대비 낙폭을 계산해 보면 비트코인이 최악의 경우 5만 1천 달러나 4만 3천 달러 선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만약 그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그 자리는 앞으로 3년 동안 다시는 보기 힘든 역사적인 저점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공언했어요. 물론 타인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되겠지만 7월과 8월 사이에 시장의 바닥을 만들어낼 강력한 제도적 조건들이 촘촘하게 몰려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예요. 시장이 진짜 진바닥을 형성하고 돌아서려면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어야 하고 새로 들어올 자금에 확실한 명분을 쥐어줘야죠. 그 명분의 핵심이 바로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이에요.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중에서 도대체 어떤 게 증권이고 어떤 게 상품인지 명확한 선을 그어주고 거래소와 발행사가 지켜야 할 규칙을 정립하는 규제 법안이죠. 한마디로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애매함과 법적 불투명성을 완전히 걷어내주는 치트키 같은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기관들은 아무리 가격이 싸도 법적 위험이 있으면 절대 안 들어오거든요. 이 법안이 최근 상원은행위원회를 15대 9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하면서 드디어 본회의 표결, 가시권까지 들어오는 역사적인 진전을 이뤄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상원 전체 60표가 필요한데 현재 공화당 의석이 53석이라 민주당에서 최소 7표 이상의 찬성표를 더 끌어와야 해요. 게다가 위원회에서 찬성했던 의원들조차 본회의 표결은 별개라며 선을 긋고 있고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같은 규제론자들은
무려 44건의 수정안을 내면서 엄청나게 강한 반대, 기류를 형성하고 있죠. 타임라인도 굉장히 타이트한데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는 늦어도 8월 초 의회 휴회 전에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동력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시장에 엄청난 호재이면서 동시에 통과가 지연될 경우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리스크이기도 해요. 결국 7월 초 워싱턴에서 들려올 소식이 올여름 코인 시장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셈이죠.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인 리플로 넘어가 볼게요. 겉으로 보이는 지표만 보면 정말 답답하고 짜증이 날 만한 구간이에요. 고점 대비 70% 가까이 폭락한 상태에서 1달러 고지가 깨지느냐 마느냐를 두고 또다시 극단적인 공포에 갇혀 있으니까요. 리플에게 1달러는 단순한 가격 숫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자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심리적 생존선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기가 밀리면 진짜 리플은 끝났다라는 비관론이 사방에서 터져 나올 텐데 오랜 기간 버텨온 분들의 마음이 심란한 건 당연해요. 하지만 이번 하락장을 예전 약세장과 똑같이 투매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엄청난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겉모습은 똑같은 폭락처럼 보여도 리플의 내부 체력은 완전히 다른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리플이 가진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수년간 발목을 잡았던 SEC와의 소송 리스크가 사실상 종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세부적인 논란이 완전히 박멸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리플이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거나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식의 극단적인 불확실성은 이제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하락장 한복판에서는 공포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막상 시장이 바닥을 치고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시작할 때 가격을 무섭게 밀어 올릴 수 있는 엄청난 탄력 장치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꼬리표처럼 따라붙던 가장 큰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본질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소름 돋는 데이터가 있어요. 최근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서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 상품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도 리플의 현물 ETF로는 자금이 끊임없이 유입되었다는 사실이죠. 무려 출시 이후 누적 13억 달러가 넘는 거대한 자금이 리플 하나만을 바라보고 들어왔어요. 가격 차트만 보면 리플도 같이 무너지고 버려지는 자산처럼 보이지만 온체인 자금 흐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거대 스마트 머니와 기관들은 리플을 절대 버리지 않았다는 선명한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중들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질 때 진짜 정보력을 가진 주체들은 은밀하게 장바구니에 리플을 쓸어 담고 있다는 뜻인데 정말 몇 달 뒤에 이 자금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지 않나요? 자, 그리고 1달러 아래를 공포로만 볼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입증된 매수 장부를 들여다봐야 해요. 핵심 지표인 실현 가격 분포, 즉 URPD 데이터를 보면 투자자들이 과거 어느 가격대에서 가장 많이 사고 팔았는지가 한눈에 드러나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핵심 구간이 바로 0.8달러 라인이에요. 이 가격대에서 무려 9억이 300만 개의 리플 물량이 손바꿈을 하며 견고한 매수 지형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시장의 일시적인 투매로 1달러가 깨진다고 하더라도 거대 자금들이 버티고 있는 0.8달러라는 아주 강력한 1차 시험대이자 방어벽이 존재한다는 거죠. 공포의 가격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매력적인 진입 구간이 될 수 있다는 데이터의 증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시장에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대공포가 찾아와서 0.8달러마저 일시적으로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는 무려 11억 6천만 개의 리플 거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역사적 최후보로 0.62달러 구간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이 숫자 자체가 주는 위압감이 엄청나죠. 물론 이 자리를 절대 뚫리지 않는 무적의 방패라고 생각하며 무조건적인 희망회로만 돌리자는 건 아니에요. 다만 리플이 시장의 극단적인 패닉셀로 밀리더라도 가격을 다시 평가하고 강력하게 밀어올릴 수 있는 가장 두꺼운 수요 장부가 이 자리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는 거죠. 이 정도의 든든한 온체인 백업 데이터가 있으니 구조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매우 강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는 지금의 자리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냉정하게 분할 대응하면 돼요. 첫째,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안정적으로 지켜내고 7월 클래리티 법안이 진전을 보인다면 리플은 단숨에 1.2달러 위로 치솟는 강력한 랠리를 보여줄 거예요. 둘째, 비트코인이 박스권 하단에 머물며 지지부진하더라도 0.8달러 부근에 두터운 매수 지형을 활용해 철저한 분할 매수로 수량을 모아가면 현실적으로 아주 훌륭한 평단가를 만들 수 있죠. 마지막으로 시장 전체가 무너지며 0.62달러까지 밀리는 최악의 공포가 오더라도 그 자리는 쇼스퀴즈와 함께 엄청난 V자 반등이 나올 매수 타점이에요. 무섭다고 도망갈 게 아니라 시나리오별 장부를 이미 쥐고 있으니 두려울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투자 시장에서 진짜 인생을 바꿀 거대한 기회는 모두가 환호하는 편안한 자리에서 절대 찾아오지 않아요. 가장 짜증나고 가장 무섭고 당장이라도 모니터를 끄고 싶을 만큼 보기도 싫은 공포의 정점에서 언제나 역사적인 진바닥이 만들어졌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유동성과 규제 그리고 대중의 심리까지 한꺼번에 맞물려 돌아가는 아주 까다로운 장세인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했듯이 리플의 밑바닥에 깔린 구조는 지난 약세장과는 확연하게 다르고 훨씬 더 단단해요. 이번 여름 장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하신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반드시 웃으며 보상받는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해요.